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유재입니다. 오늘은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강릉 동부지방산림청에 방문했습니다. 최수천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입니다. 저는 산림청에서 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무원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 일을 하셔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오늘 잘해 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이 동부지방산림청만의 경영 철학을 네. 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동부지방산림청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산악국가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설악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고성부터 해서 저쪽 남쪽으로 영월 태백까지 이렇게 주로 산악 지역에 집단화된 국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일단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유지 보호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봄철에는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재난에 노출이 돼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산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산을 그냥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산에서 실질적으로 소득도 나고, 또 요새는 뭐 전문 산악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등산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산에서 휴양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단순히 보호하고 지키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산에서 나오는 편익을 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네,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경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네. 되게 다양한 행사들도 또 네.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행사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 야외 활동도 제한이 많이 됐었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풀렸고요. 그래서 산림 레포츠 활동이나 여러 가지 숲길 걷기 행사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연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속초에는 등산 학교하고 산악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전문 트레킹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트레일, 종주 트레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탄광지대 1330 둘레길을 개통했는데요. 운탄고도라고 그러는데 네. 옛날에 그 탄을 나르던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 국유림도 일부 편입이 돼서 같이 지자체랑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영 철학에 맞는 네. 그런 또 네. 새로운 트레킹 네. 코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네.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곳인데도 네. 불구하고 매년 산불도 참 네. 가슴 아파요. 네. 네, 어떻게 산불을 좀 네. 살펴봐야 할지, 또 강원도만의 산불의 특징이 있을 거고 다른 지역의 네. 산불과 네.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네. 궁금하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금년 봄철에도 대형 산불이 좀 발생했는데요. 네. 기후적인 영향이 제일 큰 거고요. 바람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양강지풍이라고 하는데요. 봄철에 이제 그 설악산을 넘어오면서 한계령 또 대관령 거기서 이제 고온 건조한 바람이 풍성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일단 발생이 되면 초기 대응을 저희가 합니다만 그
풍속이 뭐 10m 이상 하게 되면 거의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 불씨가 또 여기 천연 소나무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씨가 수 킬로미터씩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응이 이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조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난 봄철 같은 경우는 방화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서쪽이 높잖아요. 거기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대형 산불로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선진국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산불이 가고 그러는데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발생을 하게 되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나무가 강릉에 많아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소나무가 불에도 약하기도 하고 또 네. 소나무 재산 중에도 좀 네. 약한 면도 있어서 네. 그 관리도 굉장히 신경이 네.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강릉에도 소나무들이 굉장히 네.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생물 분야에서는 이제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성 측면에서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나무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어울리고 밑에 초원류가 있고 그러면 또 건강해지는 건데요. 여기는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옛날에 융기가 되고 석회암 지대가 많고요. 또 풍화 기질이 있어가지고 토심 내 유효 성분의 비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는 비료 요구도라고 그러는데요. 비료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그 토양에선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화렵수를 산불에 강한 이제 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그 토양에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는 말, 수종 교체가 쉽지 않은. 그렇게 이제 뭐 소나무를 화렵수로 교체하고 하면서 우수조림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우수조림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지금 풍토 말씀하셨지만 기껏 심었는데 또 이게 조림지로 형성이 안 되면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다보시고 있는지. 조림지 문제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산불 피해지 복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또 일반 그 주민들 요구도가 다 다릅니다. 일반 주민들은 만약에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소나무에서 자연산 송이가 채취되잖아요. 송이는 이제 인공 증식이 안 되는 유일한 버섯이 되겠습니다. 표고라든지 뭐 다른 건 인공 증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 생산지를 잃어버리면서 거기서 나오던 소득원이 주는 문제가 있어서 소나무로 복원을 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뭐 이렇게 해변을 따라 관광지나 도로변 같은 경우는 경관수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또 그리고 요새는 양봉이 좀 하시는 분들은 밀원수정, 뭐 아까시라든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꿀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정을 원하시고 그리고 장기수로서는 저희는 소나무나 낙엽송 뭐 이런 강송 위주로 저희가 일단 조림을 하고 있고 과거에 여기 대관령 풍충지가 뭐 6.25 전쟁 이후에 항폐지로 돼 있던 거를 그때 바람막이도 하고 방풍림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녹화가 잘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을 해서 잘 알려진 우수 조림지도 있고요. 이게 딱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민원들도 다양하게 다양한 요구도를
네. 믹스해서 잘 융합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네요. 예, 단순하게 계획대로 그냥 예, 풍토에 예, 맞춰서 예, 심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예, 그렇지 예, 않고 또 그게 경제로 예, 또 서민들의 생활에 네, 또 네, 유용하게 쓸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활용도가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네. 이런 산림을 활용한 사업들을 네. 권해주신다면 어떤 사업들이 좀 가능할까요? 이 산림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거나 네, 공동산림사업 또 주민소득사업으로 이제 대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산약초를 네네. 재배한다든가 산양삼을 한다든가. 근데 산양삼도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산에서 나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고냉지 네, 채소나 네. 뭐 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재배를 해서 또 지역 특산물로 또 요새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요. 건조만 잘 시키면 산채 같은 것도 이제 뭐 서울에 가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네, 네. 네, 알려가지고 맞아요. 또 그러고 이제 요새 1인용이다 보니까 그 쉽게 편의점에서 밀키트, 예, 1등 만들어서, 예. 뭐 1인 간편식 네, 네. 그것도 이제 만드는데 그게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릇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만 있다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젊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와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또 지자체에서 요새 많이 지원도 하니까요. 청년 농업이라든지 임업인 육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에 꼭 뭐 이렇게 IT 강국하니까 IT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산업은 제가 뭐 해외 근무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뭐 서비스나 전자 우리가 휴대폰 자동차도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저거 되긴 했는데 선진국들 보면 그 대규모 영토를 가지고 있고 사실 농업 기반입니다. 농업 자원이라는 게 지하 자원으로서는 뭐 광물이 있고 생명 자원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에서 여러 가지 생명 산업이나 기초 생명 약초 뭐 이런 식물질 개발 같은 것도 연구 단계에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예. 좀 가지고 예. 네, 지금 어려운 첨단 네. 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예. 기본 산업을 좀 네. 봐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게 경제로 네. 바꿔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뭐 방법들을 못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 보셨을 때는 이 산림을 활용하면 뭔가 정책적으로도 좀 더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는 국유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산에서 규제가 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범인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1대1 맞춤형으로 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요. 네네. 국유림 분야도 무한정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미래 유보 자원으로 보호할 지역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공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 산림 사업이라든지 제가 오후에 평창에 선도 교육 단지를 갈 텐데요. 거기서도 이제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산약초 재배 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상해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그런데 개인 맞춤이 한 분 한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그렇게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임업진흥원이라고 저희 네. 산림청 산하에 있는데요.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계십니다. 아, 네. 다양한 방법으로 예. 활성화하고 있네요. 근데 네. 사실 잘 네.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산불밖에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언론에 네. 주로 크게 노출되는 부분이 산불, 네. 대형 재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인명과 음, 주변의 시설, 재산 또 이런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뭐 국가 주요 시설도 많습니다. 뭐 군부대를 포함해서 저쪽 울진으로 내려가면 뭐 원전도 있는데요. 그 뭐 LNG 저장소라든지 네. 이런 데가 바로 붙어 있고 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일단 그런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산업이 또 산림에 활용을 굉장히 네.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드론을 통한 이 산림 관리가 네. 어떻게 활용될지 또 네. 궁금합니다. 드론은 우리나라에 원래 최근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뭐 민간에서는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드론 택시까지 뭐 서울에서 한번 하고도 그랬는데요. 원래 드론이 국방 분야에서 처음에 군사 분야에서 군사 작전을 위한 용도로 개발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림 같은 경우는 그 뭐 걸어서 조사하기는 또 어렵고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이고 산에 임도가 충분히 다 나 있어서 접근이 편리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드론으로 인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특히 산불 피해지 또 산불 발생지 야간 산불에 대응할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확산되는 가능 모델을 제공하는데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찰, 아까 제선충 같은 거, 확산 예찰, 그리고 산림 조사 분야 이런 분야에서 폭넓게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이다. 또 이제는 과거처럼 인력이 줄잖아요. 농촌도 줄지만 뭐 국가의 인구 자체가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 해가지고 인력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단시일에 이제 넓은 면적을 조사하는 데서 드론이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특히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의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또 바라는 소원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뭐 부모 입장인데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저희 조직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잘 안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미래 희망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분위기 쇄신 또 그런 어차피 미래 역량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의 잠재 가능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속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로지 이 조직과 동부산림청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 마음과 머리에 온통 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동부지방산림청이 청장님의 그런 경영 철학과 잘 융합돼서 멋진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